안녕하세요. 한국농내장가족의 정상화입니다. 농내장 한우들은 눈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안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진료를 받으러 들어갈 때 보면은 스님들이 이제 눈을 들여다보고 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내 눈은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챙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내장과 선생님들은 사실 농내장만 거의 본다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망막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출혈이 있나, 어떤 열공이 있나, 뭐 박리가 있나,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병원 가서 진료받을 때 검안경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되죠? 뭐 몇 분 되는 것 같아요. 1분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60분을 써야 되는데 사실 몇 초 만에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하고 나서도 차트 볼 때 그걸 꼼꼼히 이렇게 보진 않아요.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밖에 환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가면은 유두를 한번 쳐다보거나 아니면 수술한 사람들은 블랩을 한번 보거나 그러고 끝내는 거지, 망막 전체를 보지는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망막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을 간이 보면은 일단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일단 망막에 대해서 열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박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막, 그리고 비문증, 망막 색소변증, 보통 RP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황반변성. 이렇게 큰 걸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망막 열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망막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난 걸 그냥 두면 이게 점점 막이 들떠서 결국에는 박리로 이어져요. 박리가 돼서 벗겨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이게 비문증 같은 게, 비문증은 뭐냐면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했지만은 안구는 자꾸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체와 망막이 분리되면서 이 사이 공간이 생겨서 그 사이 여러 가지 떠다니는 것들 때문에 보이는 게 비문증인데, 비문증은 어차피 나이 들면 더 와요. 근데 이 비문증이 비 오듯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거나, 안 그러면 섬광 번쩍번쩍 하는 게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는 이미 열공이나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심할 때는 박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각 증상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자각 증상이 있을 때까지 가는 거는 안 좋겠죠. 근데 이렇게 비문증도 있지만 이 망막 점막 같은 경우는, 망막 점막은 뭐냐면은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리체하고 이게 안구가 변하면서 이 분리되면서 이 망막 앞에 앞전자죠. 망막 앞에 막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이 안압을 낮게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안구의 변화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건 가끔 생길 수 있어요. 이 망막 점막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 망막 점막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농내장 이건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수술밖에 없어요. 근데 안구 수술 중에서 가장 대수술이 이 망막 점막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떼내야 되는데, 떼내기 위해서는 안에 뭐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뭐 찍기도 들어가고, 무슨 그 카메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몇 개가, 너댓 개가 눈 속으로 막 꽂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수박에 젓가락을 막 꽂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유리체도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막을 깨끗하게 앞에 점막만 도려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망막까지 뜯어져 나가서 그 부분이 암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RP나 그 망막 색소변증이나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OCT를 찍으면 망막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알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OCT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속 들어가는 게, 이게 그래프 말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점막 같은 게 있거나 무슨 있으면 이걸 끌어잡아 당겨요. 당겨가지고 핀편화돼가지고 이 밑에 있는 신경체를 끊어버려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나타나기가 쉽지가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점막이 황반 쪽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런 바깥쪽에 있을 때는 이게 OCT에도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OCT라는 거는 그 RNF, 망막 신경 섬유층, 망막신경 섬유층의 구조적인 위치만 나타내는 거지 화학적 변화는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망막 색소변증이나 황반변성은 거의 구조적 변화보다는 화학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OCT에서 찾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망막을 산동을 해서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병 망막과 가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어요. 왜? 대학병 자체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할 수는 없어요. 한 환자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안과, 이건 다 동네안과에서 강한 이야기예요. 동네안과를 하나 정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벤트가 있을 때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뭐 좀 번쩍번쩍 한다거나 뭐 병증이 심하다거나 할 때는 그때는 뭐 주기에 상관없이 가야 되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이 모든 검사들을 수시로 받아야 돼요. 자, 정리를 하면은 녹내장과에서는 녹내장만 본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망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망막은 동네안과를 하나 정해서 보통 산동에서 보통 하면 뭐 길게 걸리면 10분도 가요. 이게 다 보려면. 그래서 산동에 가지고 위에 보세요, 아래 보세요, 옆으로 보세요 하고 이 창을 자꾸 돌리면서 구석구석을 다 봐요. 그래서 출혈이 있나, 이제 망막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안대에 이래 표시가 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서 점막도 마찬가지고, 저도 망막 점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대학병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정기검사하고 있는 동네안과 가서 망막 점막을 발견해서 한 7년 동안 대학병원에 앉아 망막 점막이 발견되면은 그건 대학병원 망막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데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다행인 거죠. 근데 그 시신경 관리를 잘하면, 다시 말해서 이 점막이 자랄 때 이 정식하면서 잡아당겨서 시신경sel을 끊을 때 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시신경 망막층이 강하면은 당기더라도 그렇게 큰 힘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 관리를 잘하면 이것도 극복할 수는 있지만 미리 사진을 발견해 갖고 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네안과 가서 전체적인 망막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녹내장 환자가 대부분 보면은 다른 질환과 겹치는 것도 많은데 그걸 모르고 또 지나간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난 녹내장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고 진료받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도 하기 때문에 눈에 대해서는 괜찮다 하는 생각 버리시고 망막은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선생님도 계실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뭐 블랙만 보든가 아니면 유두메리 보든가 하고 잠깐 스쳐 지나가지 그렇게 다른 망막까지만 보지는 않아요. 그럴 시간도,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망막은 동네안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꼭 정기검진을 받으시기 바라고, 더 자세한 거는 한국녹내장 관리협회 공식 카페인 네이버에 오시면 녹내장 진료를 멈춘 사람들 카페라는 게 있어요. 거기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매주 화요일 또 줌 강의를 통하거나 많은 전화 상담을 통하거나, 여러분들 우리 협회 이게 그 강의나 유튜브들은 일반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없는 저희 오랜 36년 넘는 경험과 많은 한우들, 몇만 명의 한우들이 그 경험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는 실전 녹내장 관리예요. 와서 꼭 공부하시고 녹내장을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